자, 68페이지 4단원. 이게 한 단원인데 내용은 많진 않아요. 근데 오늘은 못 끝나요. 다음 시간까지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여기 전기화학과 이용해서는요, 크게 두 가지를 할 거예요. 하나는 화학전지. 화학전지는 여러분들 알고 있는 건전지, 여러분들 핸드폰의 배터리, 그렇죠? 그거 얘기하는 거고요. 오늘 요거 배우고 나면 아마 집에 가서 주변에 있는 물질 갖고 손쉽게 누구나 다 화학전지를 만들어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거 아니거든. 그치? 두 번째는 중학교 때부터 배웠던 전기분해 원리. 그렇게 두 가지를 배우는데 오늘은 요거 화학전지 얘기만 할 거예요. 이게 좀 양이 많아요. 전기분해는 금방 끝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전기분해를 끝내고, 자, 그럼 이제 몇 단원 남은 거냐면 1단원 남은 거예요, 지금. 1, 2, 3, 4단 중에서 2, 3, 4가 다 끝나는 거고. 자,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 이제 1단원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중간고사 대비를 시작을 할 거예요. 그렇죠? 자, 일단 화학전지를 배우든 전기분해를 배우든 먼저 알아줘야 될 게 있어요. 금속의 반응성, 그래갖고 우리 예전에 그 산 염기 얘기할 때 이온화 경량, 이온화 서열 잠깐 얘기했었죠? 네, 요 얘기. 요거 산화와는 전기화학과 이용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잘 기억해 줘야 된다. 알았죠? 칼카나말, 아철리접, 수고수백금 원소교의 첫 글자만 따가지고서 외우세요. 알았죠? 특히 칼카나말 여기서 한번 끊어요. 그 다음에 아철리주나 여기서 한번 끊어요. 그 다음에 수고수백금 이렇게 세 개로 쪼개서 외워요. 알았죠? 그렇게 끊는 이유가 있어요. 그 다음에 왼쪽으로 갈수록 뭐가 크다는 거죠. 부등호가 지금 왼쪽에 있는 게 크니까. 자, 뭐가 크다고 했냐면은 기억해야 돼. 여기 나와 있는 애들은 수소를 제외하고는 싹 다 금속이고, 금속은 이온 되면 무슨 이온밖에 안 되지? 양이온밖에 안 되면. 그래서 양이온 되는 반응성을 뜻하는 거이고. 왼쪽으로 갈수록 양이온 되는 반응성 큽니다. 하고 배웠었죠. 우리 지난번에 산염기 할 때는 뭐 얘기했었냐면은 여기다 OH 갖다 붙이면 싹 다 염기다 그랬죠. 그것도 RNA 수식으로 염기. 그죠? 그런데 칼카나까지가 강염기고 그 다음부터 싹 다 액염기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네, 산염기에서는 그렇게. 그럼 이제 오늘은 왼쪽으로서 양염되는 반응성 크다 하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런데 교과서에는 없어요. 원래 책은 없는 거예요. 즉 족보도 없는 건데 선생님 여기다 하나 추가를 시켜놨어요. 뭐 하는 거냐면, 자, 금속은 구성 입자가 양이온과 자유전자. 이때 양이온과 자유전자 간의 인력이 작용할 건데, 이 양이온과 자유전자 간의 인력을 제가 지금부터 뭐라고 말할 거냐면은, 양이온이 이 자유전자를 잡아당기는 인력을 전자 뺏는 힘이라고 말할게요. 이건 내가 지어낸 말이야. 그러니까 마음속으로만 알아도 양이온의 전자 뺏는 힘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크기 때문에 왼쪽으로 갈수록 양이온 되는 반응성이 큰 거야. 알았지? 뭔 소리야? 예를 들어서요, 요 칼륨이나 칼슘이나 나트륨 같은 경우, 나트륨으로 해볼까요? 통합각 알카리 금속 시간에 배웠던 건데, 이 나트륨이요, 양이온 주변에 자유전자가 빨빨거리고 돌아다니는데, 이 나트륨이 자신의 전자를 잡아당기는 힘이 너무너무 약해서 물 속에 들어가면요, 자, 이 물 분자가 전자 빼는 힘이 있어요. 중성임에도 불구하고. 이때 물 분자의 전자 빼는 힘이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전자 빼는 힘이 세다고 한다면 여기에 물 분자가 들어와요. 다음 시간에 그 전기 분해할 때 물 분자가 전자 빼는 힘이 얼마나 된다는 것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알루미늄보다는 크고 아연보다는 조금 작아요. 알았죠? 그래서 나트륨이 물속에 들어가면요, 물 분자한테 전자를 뺏겨요. 물 분자가 전자 뜯어가요. 그러면은 나트륨은 Na 플러스 되고, 이때 물 분자가 전자를 얻으면 H2O 마이너스가 되는 이런 건 없어요. 이 자식이 분해가 됩니다. 전기 분해하면 분해되지, 분해가 돼서 수산화이온과 수소기체가 발생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나트륨을 손으로 만지면 안 된다고 그러죠. 손에 있는 물기에 의해서 나트륨이 Na 플러스하고 물 분자가 OH 마이너스로 바뀌면서 이게 염기성의 근본 물질이죠, 그죠? 손가락에 단백질이 녹아서 지문이 없어져요. 막 아파요, 따끔따끔 아파요. 알았죠? 또 하나, 물속에 들어가면 폭발을 합니다. 이게 폭발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수소기체도 생기면서 이게 대단한 발열 반응이야. 열을 굉장히 많이 뿜어내는데 이때 열과 함께 수소기체, 공기 중에 산소가 반응해서 이게 폭발해요. 그래서 드라마나
영화에서 수중 폭발 장면을 만들 때 화약을 터뜨릴 수는 없었고 이런 거 집어 던진다고 하죠. 알았지? 네, 그래요. 자, 그 다음에요. 여러분들 요즘에는 화원 시간에 잘 안 배우는군요. 물론 일부 학교에서 배우긴 했을 것 같은데 이 금속이 녹슨다는 거 아시죠? 이 금속의 부식의 본질이 뭐냐면은 별거 아니에요. 전자를 잃고 양이온 되면은 부식됐다고 하는 거예요. 금속이 전자를 잃고 양이온 되면은 부식됐다고 하는 겁니다. 금 부식된 거 본 적 있는 사람 절대로 없어요. 아, 금 자체를 본 적이 별로 없나? 금은 절대로 부식될 일이 없습니다. 자, 이 금속의 전자를 잡아 뜯어 가면은 금속의 전자를 뺏겨서 양이온되고 그럼 부식되죠. 그러면 이게 지표면에서 금속이 이렇게 노출됐는데 이 지표면에서 이 금속의 전자를 잡아 뜯어가는 애가 있어요. 누구냐면 산소입니다. 산소가요, 이따 배우겠습니다만 전자 빼는 힘의 서열이 여기까지 와요. 약간 가변적이긴 한데 어마어마하게 힘이 세요, 제가. 산소 분자한테 걸려갖고 전자를 안 뺏기는 금속은요, 금밖에 없어요. 얘들도 전자를 뺏겨요. 알았죠? 이음식이요, 전자 빼는 힘이 너무 작고요, 산소 너무너무 세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딱 꺼내놓고 보고 있으면은요, 금속은 광택 있는 거 알죠? 표면이 반짝반짝 광택 있는데 광택이 금방 사라져. 몇 초도 안 돼갖고. 왜? 산소 분자한테 전자를 다 뜯겨갖고 녹이 슬어서 그래. 알았지? 이에 비해서 이거는요, 몇백만 년, 몇천만 년 지나도 절대로 녹이 안 생기죠. 세상에 녹이 안 생기는 금속이 있다면 얘예요. 이거는 죽었다 해도 녹이 안 생겨. 왜? 산소가 얘 전자를 뜯어갈 수가 없어요. 이해 갔는가? 오케이. 자, 그래요. 그래서 이 왼쪽으로 할수록 전자 빼는 양이온이 되는 반응성이 큰 이유가 뭐냐면은 그 양이온들의 전자 빼는 힘이 작아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양이온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양이온의 전자 빼는 힘이 세서 그렇다. 알았죠? 알아두시고, 자, 이때 이것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 그래가지고서 이제 그 밑에 나와 있는데, 중학교 때도 배웠고 통합과학 시간에 배웠고, 산성 수용액에는 수소 이온이 들어 있고요. 자, 여기에 아연이라는 금속을 넣게 되면은 이 금속은 녹죠. 알았죠? 이때 금속은 산에 녹는데 그 이유가 뭐다? 수소 이온이 이게 상당히 전자를 잡아 빼는 힘이 센 양이온이에요. 그러면 아연은 수소보다 전자 빼는 힘이 약하니까 수소 이온한테 걸리면 전자를 뺏겨요. 그러면 아연은 녹아 들어오고요. 아연 양이온으로 녹아 들어오고요. 수소 이온은 전자 받아서 수소 기체로 나가는 거야. 그래서 금속은 산에 녹고 수소 기체가 생긴다고 하는 거야. 그런데 세상의 모든 금속이 다 녹느냐? 그렇지 않아요. 세상의 모든 금속이 다 산에 녹느냐?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구리 같은 금속은요, 수소연이 들어있는 산성수용에 들어가면 가만히 있어요. 왜 그럴까요? 구리가 수소보다 전자 빼는 힘이 세기 때문에 구리의 전자를 수소가 잡아 뜯어갈 수가 없는 거죠. 알았지? 그런데 세상의 금속은 산성수용액만 녹느냐? 그렇지 않아요. 중성수용액, 정확하게는 염해수용액에도 녹을 수 있고요. 특히 이온화 경향의 오른쪽 전자 빼는 힘이 센 양이온을 가지고 있는 염해수용액의 금속은 녹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여기 CuSO4, CuE 플러스하고 SO4 E- 이온이 들은 수용액에다가 아연 금속을 넣게 되면은, 자, 이거는 이제 중성이에요. 산성 아니고. 아연과 구리 중에서는 구리가 전자 빼는 힘이 센 거예요. 그래서 전자를 확 잡아 뜯어가요. 아연은 녹아 나오고요. 구리는 기체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 들러붙죠. 석출된다고 하지? 화원 시간에도 배웠었던 겁니다. 이런 반응들이 일어나는 거였다. 이해 갔죠? 네. 그래요. 그래서 전자 빼는 때문에 그렇다 한다는 거였었고, 자,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여기 쭉 적혀 있고요. 자, 근데 저 얘기를 갑자기 왜 했냐면 이제 저 내용을 알아야지만 화학 전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 전기분해도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얘기한 겁니다. 자, 이제 기초적인 얘기 했으니까 본격적으로 화학 전지 들어가겠습니다. 자, 화학전지는 뭐가 화학전지냐? 화학전지의 정의가 나와 있는데 화학전지 정의 이런 거 외울 필요 없습니다. 자, 화학전지는요, 잘 봐요. 산화환원 반응 일으킨다. 요거는 하나 알아두세요. 산화환원 반응 일으킨다. 그렇죠? 이게 화학전지가 산화환원 반응을 응용한 하나의 예예요. 자, 이때 산화되는 놈은 전자를 어떻게 하는 거다? 잃는 거고, 환원되는 놈은 전자를 얻는 거다. 그럼 산화되는 쪽에서 환원되는 쪽으로 전자가 넘어가겠죠. 알았지? 근데 우리는 산화하는 반응은 화학 원 시간에 배웠었는데, 화학 원 시간에 배웠던 산화하는 반응과 오늘 배우는 산화하는 반응은 좀 많이 다릅니다. 특히 화학 전지는요, 잘 봐.
산화되는 쪽에서 환원되는 쪽으로 전자가 넘어가는데 이 전자가요. 도선을 통해서 넘어가게 만들어 놓은 장치. 산화되는 물질의 전자가 환원되는 물질로 넘어가는데 도선을 통해서 넘어가게 만들어 놓은 장치. 그럼 이 도선의 전자가 이동하게 되면 전자가 이동한 방향과 반대쪽으로 뭐가 흐른다? 전류가 흐르게 돼 있지요. 물리 시간에 배웠죠? 맞아요? 그러면 이 도선에 전류가 흐르면 이 도선의 전기 장치를 연결하면 가동되겠죠. 뭐 전구에 불이 들어온다거나 핸드폰이 가동이 된다거나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도선을 통해서 전자가 이동하게 만들어 놓은 장치. 그게 화학전지.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화학전지를 만들 때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도선이에요. 그렇지? 우리 화학원 시간에는 이렇게 도선을 통해서 전자가 이동하게 하는 그런 거 본 적이 없죠. 화학원 시간에는요, 그냥 직접 만나갖고 이렇게 직접 전자를 주고받는 그런 것만 봤지. 근데 지금부터는 이렇게 도선을 통해서 전자 이렇게 지나가게 만드는 장치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보겠다는 거예요. 이해간 거죠? 네. 자, 그래서 전류를 흐르게 만든 장치. 그게 바로 화학전지다 하는 거고. 자, 뭐 화학전지의 정의를 외울 건 아니에요. 산화환원, 도선을 통해서 전자 이동한다. 그 정도만 알아두고요. 그럼 이제 어떻게 도선을 통해서 전자가 이동하게 되느냐 그 원리를 배울 건데 그 전에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면은요 아주 자주 나오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중학교 때부터 화학전지는 물리에서 이렇게 배웠어요. 여기를 마이너스, 여기를 플러스 극이라고 하죠. 전지에는 마이너스 극과 플러스 극이 있습니다. 시험 문제에서 혹시 물어보지 않아도 자주 물어보는데 혹시 안 물어봐도 여러분들이 먼저 판단해 줘야 되는 게 있어. 화학전지 문제가 나오면 뭐 누가 마이너스고 누가 플러스 극인지 보통 시험 문제가 나오게 되면은 요 전지가 나오게 됩니다. 알았죠? 이상하다. 이거 파일이 바뀌었네. 이거 없어졌네. 이거 왜 이렇게 됐지? 다 고쳐놨는데 이거 이상하네. 어쩔 수 없지. 요 전지가 자주 나옵니다. 알았죠? 이때 이걸 딱 보고 누가 마이너스 극이 누가 플러스 극이 이제 판단하셔야 돼요. 하나 더 여기 산화되는 놈과 환원되는 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누가 산화되고 누가 환원되는지 여러분들이 찾아내셔야 됩니다. 이 네 개 마이너스 플러스 누가 산화 누가 환원된다 찾는 건 기본이야. 알았지? 이걸 찾아야지만 그 다음에 또 다른 부분에 답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알았죠? 그래서요 누가 산화되고 누가 환원되는지를 먼저 찾을 겁니다. 누가 마이너스고 누가 플러스 먼저 찾는 방법 먼저 얘기하고요. 이 얘기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화학전지 원리가 나와요. 알았죠? 자, 일단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 찾는데 아주 중요한 원리. 이거 중학교 때 배웠죠. 전자는 어디에서 어디로 간다?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이때 이 마이너스는 전지의 마이너스, 전지의 플러스 극이야. 전지의 마이너스에서 전지의 플러스 극으로 전자는 가게 돼 있는데 이때 마이너스 극에서 전자가 출발한다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 극에서 도착한다는 거죠. 이렇게. 자, 이때 여기까지는 물리학적인 개념인데 이제 화학적으로 화학전지는 아까도 했지만 산화하는 반응이 일어나야 돼. 그럼 전자가 출발하는 반응은 무슨 반응이겠어? 전자를 내놓는 반응이 전자를 출발하는 반응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지? 그래서 전자가 출발하는 마이너스 극에서 무슨 반응이 일어난다? 산화 반응. 기억하세요. 마이너스 극은 산화 반응이 일어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산화와는 동시에 일어나야 돼. 그럼 전자가 도착하는 플러스 극에서 무슨 반응이 일어나겠다? 환원 반응. 이렇게 생각해. 플러스에서는 환원 반응. 잊지 마라. 다음 시간에 화학전지를 배우겠는데 전기분해를 배우겠는데 전기분해는요. 마이너스 극과 플러스 극이 있는데 거기 산화하는 반응이 화학전지고 거꾸로 해요. 그래서 마구 헷갈리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화학전지 마이너스에서 전자 출발 그래서 산화. 전자가 출발 그래서 산화. 알았지? 그렇게 딱 명심해 두도록 하고 두 번째. 이제 누가 산화되고 환원되는지 찾는지 볼 거예요. 첫 번째 얘부터 보겠습니다. 환원되는 물질은요. 말이죠와 환원이 전자를 얻는 거지 실제로 환원은 전자를 뺏어가는 거야. 그러면은 전자 빼는 힘이 커야 되겠어 작아야 되겠어? 커야 해. 그래서 여기 화학전지가 딱 나왔을 때 누가 환원되느냐고 묻는다면은 전자 빼는 힘이 센 놈을 찾으면 돼요. 그럼 전자 빼는 센 놈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이거 한 거예요. 이온화 경향의 서열의 오른쪽에 있는 놈이 전자를 뜯어갈 거예요. 이해 갔냐? 왼쪽에 있는 게 아니라 오른쪽에 있는 게 뜯어갈 거야. 잠깐만. 자, 얘를 잠깐 봅시다. 이거 보니까 아연, 구리 있어요. 요건 신경 쓰지 마세요. 염다리는 신경 쓰지 마세요. 염다리는 조금 이따 자세히 얘기할 거고요. 보통 여기 아연판, 그 다음에 수용액의 양이온, 구리판, 여기 수용액의 양이온.
이 금속판 이게 보통 이제 전극이 되는 건데 얘하고 수용액 양이온 중에서 찾으면 돼요. 넷 중에 있어요. 그럼 이온화 경행이 오른쪽에 있는 놈을 찾아라. 아연과 구리 중에서 구리가 오른쪽에 있죠. 이 중에 환원되는 애가 있을 거라는 거야. 그럼 둘 중에 누군가요? 자, 전자 빼는 힘이 세다고 다 전자를 뜯어가는 거 아니에요. 한 가지 조건을 더 만족해야 됩니다. 사자가 사냥할 때, 호랑이가 사냥할 때 배고프니까 하겠지. 전자를 뜯어간 놈은 전자를 가지고 있는 애겠어? 안 가지고 있는 애겠어? 안 가지고 있으니까 전자를 뜯어가는 거지. 전자 갖고 있으면 안 돼. 예를 들면 이거 같은 경우는 전자가 꽉 찼어. 지금 중성이잖아. 금속이 전자를 뜯어가면 금속은 무슨 이온 되는데? 음이온 되잖아. 금속은 음이온 될 수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건 안 뜯어가. 아, 그러면 누가 뜯어가? 이게 지금 양이온이잖아. 지금 C2 플러스. 알았지? 그러니까 양이온이 전자를 안 갖고 있고 그래서 양이온 중에서 전자 빼는 힘이 센 놈이 뜯어가겠지? 정리하자. 잘 봐요. 환원되는 놈은 플러스 극에 있는데 플러스 극 주변에 있는데 일단 전자 빼는 힘이 강하면서 전자를 안 가지고 있는 놈이어야 돼. 그럼 전자를 안 가지고 있는 놈은 누구냐면 양이온이야. 근데 보통 양이온은 전지에서 수용액 속에 보통 들어있어. 이해 갔는가? 그런데 수용액 속에 들어있는 양이온 중에서 그러니까 양이온은 지금 여기 아연하고 구리가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요 두 수용액 얘가 지금 구리 이온이고 아연 이온인데 이게 이가 양이온이고 이것도 이가 양이온인데 이 중에서 전자 빼는 힘이 센 놈, 이온화 경의 오른쪽 놈을 환원되는 놈으로 잡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환원된다는 얘기지. 알았을까? 오케이. 자, 이렇게 할게. 수용액 속 양이온 중에서 이온화 경향의 오른쪽에 있는 놈을 환원되는 놈으로 잡아라. 알았는겨? 자, 이게 환원되는 거 잡는 규칙이래요. 양이온 중에서 이온화 경향 오른쪽 놈. 그러면 산화되는 놈은 어떻게 합니까? 반대로 하세요. 산화는 전자 빼는 힘이 약한 놈이겠죠. 왜? 전자를 잃는 거니까. 말이죠, 잃는 거지. 뺏기는 거거든. 그런데 전자 빼는 힘이 약하다고 다 산화되는 거 아니야? 뺏길 전자가 있어야 산화되겠지, 그지? 그러면 전자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렇다면은 이렇게 양이온 중에서는 산화될 수가 없는 거야. 전자가 없는 거니까. 그러면은 전자를 갖고 있는 게 누구냐? 예. 전극하는 극판에 있어요. 극판에. 여기 전극의 얘네들이 이 중에서 산화가 될 건데 이 중에서 누가 산화가 될 거다? 전자 빼는 힘이 작은 놈. 아연이 이온화 경이 왼쪽에 있죠? 얘가 산화된다는 거. 환원은 얘가 되고 산화는 얘가 되는 거구나. 이렇게 잡는 거야. 이해갔어요? 정리할게요. 그래서 산화되는 놈은 전극 중에서 잡아라. 특히 전극 중에서 이온화 경향의 왼쪽에 있는 놈을 산화되는 걸로 잡아라. 됐죠?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산화되는 놈, 환원되는 놈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알았는가? 오케이. 자, 근데요, 한 가지 또 재미난 사실은요, 이때 여기서 만약에 환원됐다고 한다면 산화되는 건 반드시 어디 있다? 반드시 반대쪽의 전극이다. 왜 그렇게? 아까도 얘가 얘기했었죠? 화학전지가 되려면 도선을 통해서 뭐가 넘어간다? 전자가 이동해 가야 되죠. 그지? 그럼 이쪽에서 환원되는데 이쪽에 환원되는 양이온이 있는데 이쪽에 산화되는 전극이 있다? 그럼 말이 안 돼요. 도선을 통해서 전자가 넘어갈 수가 없지. 그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전자가 다이렉트로 넘어왔다고 쳐봐봐. 이때 이게 전자가 넘어오는 순간 전류 흐르겠지만 이 전류를 우리가 쓸 수가 없는 거잖아, 그지? 그럼 여기가 환원되는 놈이 있으면 산화되는 건 반드시 반대쪽 전극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해갔는가? 거꾸로 여기가 산화되는 전극이다 그러면 환원되는 놈은 반대쪽에 있을 거예요. 이해갔는가? 알았죠? 오케이. 자, 이번에는요, 요거 한번 볼게요. 여기서는요, 누가 산화되겠어요? 산화되는 놈 먼저 찾아볼까요? 그러면 전극 중에 있을 거라 그랬죠? 이온화 경향의 왼쪽, 그러면 아연이 이온화 경향 왼쪽이죠. 전자 빼는 작은 놈. 그럼 얘가 산화될 것이고, 환원되는 놈은 누가 환원되겠습니까? 수용액 속의 양이온인데 수용액 속의 양이온은 뭐밖에 없어요? H 플러스밖에 없겠죠. 땡겨? 오케이. 자, 그러면 말이죠. 지금까지 쭉 얘기를 했어요. 자, 이게 지금 산화되고 환원되는 찾는 방법입니다. 잘 알아두세요. 자, 이제 자연스럽게 그렇다면 화학전지는 원리가 무엇입니까? 그 원리 잠깐만 얘기해 볼까요? 가만 보면 알겠지만 화학전지는요. 전자 빼는 힘이 세면서 전자를 안 가지고 있는 놈이 전자 빼는 힘이 약하면서 전자를 갖고 있는 전자를 뜯어가게 만든 거죠. 대신에 무엇을 통해서 뜯어가게 만들어놨어? 도선을 통해서 뜯어가게 만들어놨다고요.
이해 갔냐? 알았지? 이게 바로 화학전지입니다. 알았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 원리를 알았으면은요, 집에 가서 주변에 있는 물질 갖고 그냥 뚝딱뚝딱 화학전지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다. 자, 당장 오늘 집에 가면서 과일 가게 들려가지고서 과일 전지를 한번 만들어 볼게. 일단 전자배율이 세면서 전자를 안 가지고 있는 양이온이 필요하죠. 누구게요? 왜 과일 전지가 전지를 만들 수 있는 대상이 되냐면요. 자, 신 레몬 같은 경우 이 안에 무슨 이온 들어있어요? 수소이온 들어있죠. 수소이온이 이게요, 전자배율이 상당히 센 양이온이에요. 알았지? 레몬을 사가지고 바늘을 툭 잘라가지고서 쭉 짜갖고 이거 수소이온이 흥건하게 고이게 합니다. 그럼 얘가 지금 전자를 뜯어갈 수 있는 환원되는 놈이에요. 이때 얘한테 전자 뺏길 놈이 있겠죠. 그럼 전자 가지고 있으면서 전자 뺏길 수 있는 놈 금속 중에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금속 뭐가 있어요? 만만한 금속 칼날, 철입니다. 표면이 녹이 슬어 있어갖고 반응이 잘 안 이룰 수 있으니까 깨끗하게 닦아요. 사포 같은 걸로.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전자가 이동할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하죠? 도선. 문방구에 가면은 도선 요즘도 파는지 모르겠네. 있죠? 집게하고 도선하고 같이 팔 거예요. 그래서 팔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얘가 전자를 뜯어올 거고 얘가 전자를 뺏길 거니까 여기서 전자가 출발하는 산화반응, 그럼 얘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알았죠? 자, 그런데 여기 플러스 그 판이 필요해요. 플러스 극판은 이거 반응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전자가 지나가는 통로 역할만 하는 거고 반응을 일으키는 장소 제공밖에 안 해. 문방구에서 옛날에 구리판도 팔았는데 만약에 구리판을 사기가 힘든다면 여러분들 갖고 있는 샤프심 꽂아. 샤프심 흑연 전기통 하니까. 알았죠? 네. 그러면 여기가 플러스 극판이 됩니다. 자, 이때 전기가 통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꼬마 전구를 딱 달아요. 그러면 꼬마 전구에 불이 안 들어와요. 우씨 왜 안 들어와요? 이 전압이 좀 약해요. 그럼 전압을 좀 키워볼까요? 물리 시간에 배웠지. 무슨 연결이죠? 직렬로 연결하면 전압은 어떻게 되죠? 커지죠. 자, 레몬 반쪽 먹지 말고요. 똑같은 걸 장치를 하세요. 여기다 철.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고 여기가 플러스가 되겠죠? 이렇게 연결하면 무슨 연결이야? 플러스 마이너스 연결하면 직렬 연결이죠. 전압이 점점 증가합니다. 전구를 터지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걸 여러 개를 달아요. 그럼 빵 하고 터져. 알았지? 네. 그게 바로 원리였었다. 라는 거였었고요. 알았죠? 그 다음에 하나 더. 화학전지 원리 중에 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 화원 시간에 이거 아마 배웠었던 것 같은데 이게 금속과 양면의 반응에서요. 되게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였었어요. 자, 수용액 속에 A하고 B 금속 두 개가 이렇게 접촉하고 있어요. 붙어 있어요. 이때 이 C 양이온이 A의 전자를 뜯어갈 수 있고 B의 전자도 뜯어갈 수 있대요. 다시 얘기해서 전자를 잡아 빼는 힘이 이랬다고 칩시다. 잘 봐요. C는 누구 먼저 전자를 뜯어가게? A 먼저 뜯어가, B 먼저 뜯어가, 동시에 뜯어가. B를 먼저 뜯어가죠. 전자 빼는 약한 놈의 전자를 먼저 뜯다가. 왜 그런지 알아? 세상에 있잖아요. 어떤 반응이든 간에 무조건 반응성 큰 놈이 먼저 반응하게 돼 있어요. 이쪽으로 갈수록 전자 빼는 힘이 세다면 이쪽으로 갈수록 약하고 이쪽으로 갈수록 양연되는 반응성 큰 거죠. B가 양연되는 반응성 크기 때문에 양연되는 반응성 큰 놈이 먼저 양연되다. 즉 먼저 산화된다. 맞지? 만약에 여기 양이온이 또 하나 있었는데 이때 D가 C보다 더 셌다고 한다면 둘 중에서 누가 먼저 전자를 뜯어가게? D가 먼저 뜯어가고 B가 먼저 뺏기게 돼 있단다. 알았죠? 자, 이거 화학전지를 가만히 보면 말이야. 여기 금속판 두 개가 붙어 있단 말이야. 그럼 금속 두 개는 산화될 수 있는 거잖아. 누가 먼저 산화되게? 산화 반응성 큰 놈. 맞지? 이온화 경영의 왼쪽에 있는 먼저 산화되겠지. 이온화 경영의 왼쪽에 있는 게 누구냐? 얘죠. 아연과 구리 중에서. 아연이 먼저 산화되게 돼 있어요. 알았죠? 오케이, 그렇구나. 그럼 얘가 산화되는 거니까 환원되는 놈은 이쪽에 있겠죠. 맞아요. 그렇게 찾아 들어가도 됩니다. 그렇다. 자, 다시 요거 뭐 됐다고? 산화됐고요. 요거 뭐 됐다고?
환원됐고요. 이게 무슨 극이라고요? 얘가 마이너스 극이에요. 여기는 무슨 극이라고요? 이게 플러스 극판이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 극판은 마이너스 극판이면서 산화되는 물질이에요. 근데 플러스 극에서는 플러스 극판과 환원되는 물질은 다른 거야. 이해 간겨? 알았지? 네, 그렇게 하면은 화학전지 원리 쭉 얘기 다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자, 지금 여기 화학전지에서 수많은 전지들이 나옵니다. 알았지? 그런데 선생님이 지금 이 겨울방학 때문에 내용 정리할 때는요. 그 많은 전지 다 설명 안 할 거예요. 시험에 정말 자주 나오는 전지 두 가지만 일단 하고 요번엔 넘어갈 겁니다. 전지 강론 그래갖고 여러 개 전지는 나중에 여기 내신 예비 들어갈 때 그때 자세히 얘기할게요. 그 전지 두 개 중에서요. 첫 번째 전지가 뭐냐면 볼타 전지라고 하는 거 얘기할게요. 볼타 전지. 이해가는겨? 볼타 전지는 딴 말로 갈바니 전지라고 얘기합니다. 갈반이라고 하는 생물학자가 있었어요. 알았지? 이때 이 생물학자가 개구리 뒷다리를 개구리에서 잘라내가지고서 금속 접시에다 놓고 그 개구리 뒷다리를 이제 관찰하는 실험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다가 메스 칼을 갖다 딱 올려놨더니 개구리 뒷다리가 움찔하더래요. 띄어냈는데 움찔하더래. 뭐 지금은 이런 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다 알아요. 근데 그때는 그런 걸 현상을 처음 발견한 거죠. 움찔하더래. 여기다가 메스 칼을 갖다 올려놨더니 알았죠? 뗐다가 다시 올려놨더니 또 움찔하더래. 원래 이거 봐라. 이게 움찔한다고? 그러면 여기 이게 지금 개구리 뒷다리를 살아있는 개구리에서 이렇게 띄어낸 건데 이때 이 안에 아직도 신경이 살아있는 거고 그런데 여기서 얘가 움찔했다는 건 전기 자극이 생겼다는 거거든. 그래서 이 갈반이라는 그 과학자가 생물학자가 이걸 보고 동물의 몸 안에 전기가 있는 건가 봐 라고 생각했대. 그래서 이걸 동물전기라고 얘기를 했었대. 그리고 이걸 세상에 알렸어. 동물의 몸에는 전기가 있어. 그게 동물전기야. 당시에는 전기 개념이 잘 몰랐었단데야. 하고 알렸는데 볼타라는 화학자가 이걸 가만히 보더니 뭐 이상해. 동물의 몸속에 전기 있다는 게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렇죠? 근데 이 양반이 이거 왜 이런 일이 벌어진지 그 이유를 찾아냈어.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금속 접시였죠. 칼 메스도 금속이죠. 이때 여기 개구리 뒷다리에다가 이 칼을 딱 올려놨을 때 뒷다리에만 이 개구리 칼이 올려져 있는 게 아니고요. 금속이 있었지. 금속 접시. 거기에도 접촉을 한 거예요. 알았지? 그래서 이 금속과 여기 칼의 금속 두 개가 접촉을 한 거고 그 다음에 개구리 뒷다리에는 수용액이 있을 거고 그게 전해질 수용액이었다는 거예요. 금속 두 개가 수용액과 접촉하게 되면은 전기를 만들 수 있는 건가 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알았지?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거에 착안해갖고 전지를 만들어냈어요. 그 전지가 물론 이렇게 생긴 건 아니야. 이게 모식도로 간단하게 그린 거야. 그래서 최초로 만든 전지가 볼타 전지야. 알았죠? 실제로 요즘에 이런 전지는 절대로 안 써요. 들고 다니다가 엎어지면 난리 나겠죠. 이걸 누가 써? 알았지? 그런데 그래서 요즘에 교육부에서 이걸 애들한테 가르쳐야 되냐 말해야 되냐 논란이 있대요. 요즘 누가 이런 전지 쓴다고. 그런데 요즘 우리가 쓰고 있는 전지는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요. 그래서 전지의 기본 원리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배우는 거로 있겠죠? 요게 그래서 아직 교과서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고 수능에서는 안 나와요. 내신에서만 나와요. 뭐 나오냐고요? 잘 들어. 야, 누가 마이너스, 누가 플러스, 누가 산화, 누가 환원. 이거 기본이야. 알았지? 자, 둘 중에서 이온의 경우에 왼쪽에 있는 이놈 자식이 산화될 것이다. 얘가 무슨 극이야? 마이너스 극이야. 그러면 요거는 플러스 극이고 누가 환원된다고? 당연히 얘가 환원되겠지. 알았지? 엔드. 자, 이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외우면 풀 수 있는 거 잘 봐. 줄차. 자, 여기 산화되면서 전자리고 노가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아연은 질량이 어떻게 되나요? 감소합니다. 알았지? 이때 요 묽은 황산 속에 들어있던 수소 이온이 여기 구리판 쪽에서 아연의 전자를 으라차고 뜯어갑니다. 그래서 요 도선으로 전자가 이동하는 거예요. 이때 수소이온이 여기서 전자를 뺏어갖고 뺏자마자 뭐가 되게요? 수소 기체로 나갑니다.
그럼 여기 구리판의 질량은 어떻게 될까요? 변화가 없을 거예요. 하나 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수소 이온수는 점점 어떻게 돼? 감소하겠죠? pH는요? 증가하겠죠? 뭐 이런 게 질문이에요. 하나 더. 자, 반응식 한번 써봅시다. 반응식 쓰는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신이야, 그렇게 넉넉히 쓰면 패 버린다. 자, 아연이 결국 뭐가 되는 거야? 이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소 이온이 뭐가 되는 거죠? 수소 기체가 되는 거죠. 특히 수소 이온이 아연의 전자를 잡아 뜯어가서 수소 원자, 수소 분자가 되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결국 이렇게 반응한 거고, 그런데 수소 이온은 전자 하나만 받으면 수소 원자가 될 수 있는 놈인데, 아연 하나당 이온이 이가 양용되니까 전자가 2개 나오죠. 그럼 수소는 몇 개 튀어나가야 돼? 반응식 수도 있겠어요? 네, 반응식 여기 적어놨고요. 잘 봐라. 수소이온 2개 나갈 때 아연 이온 하나 들어올 거니까 전체적으로 양이온 수는 증가해 감소해요? 감소하는 거구나. 자, 여기 양이온 수 감소. 그렇게 적어 놓으시고요. 요런 게 시험 문제. 볼타전지 나오면 무조건 시험에 나오는 거 요거. 그 다음에 이거는 선택. 그 다음에 또 하나 무조건 나오는 거. 볼타전지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서 처음에 볼타가 만들어 놓고 대중화되지 못했어요. 뭐 때문이냐면 분극 현상이라는 거. 요거는 볼타전지 나오면 꼭 나옵니다. 알았지? 분극 현상이 뭐냐면요. 거기 이런 그림이 있어요. 자, 수소 기체가 요 구리판에서 생성되고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 컵에다가 사이다를 따르게 되면 컵 안쪽 표면에 이산화탄소 기포가 맺혀 있는 거 본 적 있죠? 마찬가지로 이 수소 기체가 밖으로 나가지 않고 여기 구리판 표면에 가서 들러붙어 버려 있어. 처음에는 없었는데 시간 지나면서 자꾸 기포가 점점 많이 붙어 있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수소 기포 막이 다음에 환원될 수소 이온의 환원 반응을 방해하겠지. 수소 이온이 전자 잡아 뜯어오는 걸 방해하겠지. 막을 가로막고서. 이해가? 그러면 어떻게 되게? 이게 황산이 1몰 농도 정도 되었을 때 이게 볼타 전지는 전압이 0.76V가 나오거든.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금방 전압이 뚝 떨어져 버려. 알았지? 이 수소 기체가 수소 이온의 환원을 전자 뺏는 걸 방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쓸 수가 없었어. 이해 가는가? 이 현상을 뭐라고 한다고? 분극 현상이라고 한다. 됐지? 뭐 기억하면 되는 줄 알아? 분극 현상은 누구 때문이야? 외워. 앞으로 여러 가지 전지를 보다가 수소 기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면 무조건 분극 현상 생겨. 알았지? 수소 기체가 안 생겨. 그럼 분극 현상 없는 거야. 수소 기체 분극 현상 꼭 기억해. 이해 갔는가? 오케이. 자, 그런데요. 이 분극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거 못 쓴다 그래갖고 다니엘이라는 과학자가요. 다니엘 전지를 만듭니다. 이게 다니엘 전지예요. 시험 문제는 이게 제일 많이 나오고요. 수능은 이걸 가지고 주로 내겠으며 대학 들어가서 공부할 때 이거 가지고 주로 배웁니다. 알았죠? 자, 지금부터 다니엘 전지를 설명을 할 건데 이것도 역시 누가 마이너스고 누가 플러스고 따지는 건 기본 중에 기본이야. 다시 한번 해볼게. 누가 산화되느냐? 둘 중에서 이온화경의 왼쪽에 있는 이 새끼가 산화야. 그럼 얘가 마이너스야. 그럼 환원되는 놈은 반대쪽에 양이온 중에 있을 것이다 라는 거야. 알았죠? 얘는 환원이야. 그러면 얘가 플러스 극이야. 알았지? 오케이. 그런데 잘 봐요. 여기 염달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뭐지? 요거 반드시 물어봐. 볼타 전지는 분극 현상이 반드시 시험에 나오는 거고 다니엘 전지는 염달을 반드시 물어보게 돼 있었어요. 알았지? 자, 지금부터 염달의 개념을 설명할 건데 다시 볼타 전지로 넘어가 볼 거예요. 이 볼타 전지가 치명적인 맹점이 분극 현상만 있냐면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그거 말고 또 다른 맹점이 있어요. 누가 있게? 아마 궁금하게 생각했던 친구들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수소이온이 말이죠. 이 구리판 쪽에서 아연의 전자를 잡아 뜯어 가지고 오죠. 그래서 여기서 수소 기체가 나오잖아요.
맞아요? 누가 질문하대? 선생님, 여기 아연판 쪽에서는 수소기체 안 나오나요? 고등학교 책에서는 안 나온다고 배워요. 근데 실제로 실험을 해보면 여기서 수소기체가 뽀록뽀록 생겨요. 왜 그럴까요? 아니, 수소이온이 이렇게도 전자 뜯어갈 거 아니야. 당연하지. 요거 H 플러스가 아연보다 전자편이 세니까 요렇게 다이렉트로 뜯어간 놈도 있는 거고, 요 도선을 통해서 뜯어간 놈도 있는 거고.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 화학조에서는 맨날 여기서만 이제 수소기체 나온다, 요렇게만 뜯어간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여기서도 뜯어가는 놈 있는 거야. 이게 치명적인 단점이에요. 왜요? 얘가 전자를 뺏기면 이제 녹아 들어가잖아요. 그럼 얘가 녹아 들어가면서 전자를 이렇게 이동시키는 것이 이 볼타 전지의 원래 소임이고 임무죠. 근데 이 새끼가 녹아 들어가, 전자를 뺏기면 녹아 들어가는데 전자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도 가네요. 그럼 이거는 쓸데없이 그냥 전자가 낭비되는 거지. 맞아? 수소이온이 여기서 전자를 확 잡아 뜯어가면은요, 이 아연이 전자를 이렇게 이동시키면서 녹아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전자를 뺏기면서 녹아 들어가는 거니까 이게 쓸데없이 낭비 현상이 일어나는 거야. 됐냐? 그래서 수명이 길지 못해요. 알았지? 그래서 얘가 수명이 짧아지는 거야. 가만히 있어봐. 그러므로 이게 수명이 짧아지는 현상도 좀 극복을 해야겠지? 근데 왜 수명이 짧아지는가? 그 이유가 뭐냐면 환원되는 놈과 산화되는 놈이 직접 뭐하고 있다? 접촉하고 있기 때문인 거지. 맞아? 그러면 얘하고 얘가 서로 직접 접촉하게 만들면 안 되는 거야. 이해갔어? 분극 현상도 해치워야 돼. 해결해야 돼. 그 다음에 이게 수명이 짧아질 수 있는 현상도 해결해야 돼. 그러면 산화되는 놈과 환원되는 놈을 직접 만나게 하면 안 돼. 그래서 이렇게 만든 거야. 그래서 약간 복잡해졌어. 잘 봐요. 이제 얘 집어치우고 여기 구리판이 있었는데, 야, 여기 처음에 수소연이 있었지? 분극 현상을 안 일으키게 하려면 수소기체가 안 생기게 해야 돼. 그럼 수소기체가 안 생기게 하려면 여기가 수소연이 들어있으면 안 되겠지. 그래서 이걸 뭘로 바꿨다? 구리이온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알았지? 물론 구리이온만 집어넣을 수는 없겠죠. 구리이온이 들어있는 염 CuSO4를 집어넣은 거예요. 이해 갔는가? 그 다음에 이 구리이온이 아연의 전자를요, 이쪽에서 잡아둘 수 있지만 이쪽에서 잡아둘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AC 아연판을 밖으로 뽑아냈어요. 이렇게. 이해 갔냐?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직접 안 만나는 거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거 반응하게 안 하게? 아니, 구리이온이 아연보다 전자 빼셈이 세잖아. 이온항king 오른쪽에 있으니까. 그럼 반응해야 마땅하죠. 그렇죠? 화학 반응은 반응 전도 중요하지만 누구도 중요하다? 반응 후도 중요하다 그랬었죠. 선생님이 라면을 먹는 사람이야? 못 먹는 사람이야? 피자를, 닭고기를 못 먹는다 그랬지. 왜? 먹고 나면 배탈이 나서. 사실은 먹고 싶은데 먹고 난 다음에 배탈이 나서 심하면 화장실에 막 서너 시간씩 앉아 있어야 되거든. 오줌 이제 똥 이제 구별이 안 될 정도로 막 쫙쫙 나와. 그냥 다 쏟아내. 그래서 장 청소하고 나온다고. 그렇죠? 목숨 걸고 먹을 때는. 먹고 싶지만 먹고 난 다음에 상태가 안 좋아질 것 같으니까 안 먹는 거야. 화학 반응도 마찬가지야. 반응할 것 같지만 반응 후 생성물이 안정하지 않는다면 반응을 안 일으키게 되어 있어. 이제 잘 봐라. 실제로 이렇게 반응을 일으켰다고 쳐봐봐. 그럼 얘가 구리이온이 전자를 뜯었다고 쳐봐봐. 그럼 이 아연이 전자를 뺏어 껴가지고 양이온이 생성되는데 이게 공기 중으로 흘러나가. 그럼 여기 양전기 뛰는 공기 되지. C는 그런 걸 허락하지 않았어. 만들어질 수 없는 상황이야. 이거는. 하나 더. 여기 구리이온이 전자를 받아갖고 구리 원자로 석출돼. 여기. 아까 수소는 밖으로 뿅 튀어나갔지만 여기 구리가 석출되게 돼 있는 거야. 그러면 처음에는 여기 전해질 수용액은 전기로 중성이니까 여기 양이온, 여기 음이온에 이온 가수 똑같고, 그럼 여기 이온 숫자가 같아서 중성이었던 거 아니야. 그런데 이 새끼가 빠져나가면 음이온수가 많아지지? 맞아? 그럼 무슨 전기 뛰어? 음전기. 야, 여기는 양전기 뛰는 공기 되고 여기는 음전기 뛰는 수용 된다. 이런 건 허락될 수 없어. 음전기 뛰는 수용은 없어. 이해 갔냐? 그럼 이거를 해결하지 않으면 요거 전지 반응 안 일어나. 그럼 이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할 거냐? 일단 얘도 또 다른 전일 수용액에 담근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GnSO4라는 염을 녹여갖고 전원수용을 만들었어. 해결됐어? 아니, 여기 해결 안 됐어. 이건 아직도 마이너스잖아? 여기 이번에는 양전기 뛰는 공기가 아니라 양전기 뛰는 수용액이 돼버리는 거야. 해결이 안 됐어. 빠바밤 빠밤. 자,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염다리라는 걸 꽂았어. 알았지? 이 염다리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거야. 이건 반드시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거야. 염다리라고? 염다리 할 때 이 염이 뭐냐면 우리 산염기 할 때 배웠었던 그 염기의 양이온과 산의 음이온이 들어있는 거. 이온결합 물질 중에서. 자, 이때 이 염다리로 사용될 수 있는 그 염으로 뭐가 있냐면 우리 선생님이 여러분들 준 숙제에는 자꾸 나오는 게 KCl이야. KCl. 알지? 하이탑에는 이제 KCl 보통 나오는데 이거 말고 뭐 KNO3도 좋고 뭐 Na2SO4도 좋고 여러 가지가 가능해. 알았지? 자, 이때 이 염다리는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요. 요렇게 생긴 U자관의 유리관. 있죠? 뭐 고무호수 같은 것도 괜찮아요. 플라스틱 같은 거. 알았죠? 여기에다가요. 어느 걸 넣을 거냐면 예를 들어 KCl로 할게. KCl을 갖다가 녹이는데 포화될 때까지 녹여요. 포화되는지 안 되는지 어떻게 알아요? 계속 녹이다 보면 이제 더 이상 녹지 않고 남아있을 때가 있죠. 요게 남아있을 때가 동쪽 평형 상태인 거 아시죠? 알았지? 그래서 그때까지 녹여요. 그걸 여기다 부어요. 그래서 KCl 포화 수용액을 넣어요. 알았지? 생물 시간에도 보니까 한천배지 하고 나오대. 알았지? 거기 한천가루라는 게 있어. 한천가루는 뭐냐면 저 우뭇가사리 그래갖고 해조류, 미역과 같은 해조류의 일종이야. 알았지? 그걸 갖다가 캐다가 말려갖고 가루를 만든 게 있어. 그걸 여기다 쭉 뿌려요. 그리고 하루 정도 지나면 얘가요. 반고체 상태, 묵, 젤리처럼 변해요, 얘가. 반고체 상태로 변해요. 알았지? 그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다 거꾸로 딱 뒤집어 놔. 어떻게 만드는지는 필요 없어. 보니까 일부 학교에서는 이거 학교 선생님이 열이 있는 선생님이 만드는 실험도 한다고 하대. 알았지? 그런갑다 하시고요. 자, 이때 여기 K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가 들어있는 염다리가 있다고 쳐봐봐. 잘 들어. 잘 봐. 여기 지금 아연 이온이 점점 많아질 거니까 아연 양이온이 많아지고 양전기 뛰지. 맞아요? 여기는 구리온이 사라지고 음이온이 많아지고 음전기 뛰지. 이때 여기도 중성이 돼야 되고 여기도 중성 상태가 될 때 여기도 중성이 될 수 있고 여기도 중성이 될 수 있을 때 얘가 전자를 뜯어가는 거야. 이해간 거야? 누가 라면이나 피자나 닭고기를 먹어도 배탈이 안 나게 하는 약을 개발했다면 그 약 먹고 나 진짜 매일같이 먹을 거야. 나. 그렇지? 얘가 그거야 지금. 누가 그 약을 공급하고 있네. 잘 봐라. 여기 양이 많아지잖아. 여기서 Cl-가 빠져나온다 일로. 오케이. 그럼 여기 중성될 수 있겠죠. 이해가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쪽으로는요. K 플러스가 빠져나온다 이게. 이해갔냐? K. 자, 그래서 이 안에 들어있던 K 플러스 Cl-로 빠져나오면서 여기로 전기적으로 중성을 만들 수 있다는 거야. 이해간겨? 오케이. 자, 이때 이 염다리 정리합시다. 염다리 역할 거기다가 적어주세요. 전하의 균형 유지 이렇게 적어줘요. 전하의 균형 유지. 두 전해질 수용액의 전하의 균형 유지. 이게 염다리의 역할. 임무. 알았지? 네, 이렇게 이온이 빠져나오면서 야, 그래서요. 이게 하이탑에 이런 문제 있어요. 여기 이온수 어떻게 되게? 구리이온이 석출되니까 이온수가 감소해야 되죠. no. 안 돼요. 왜 안 돼요? 구리이온이 하나 빠져나가면요. 전기적으로 중성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누가 들어와? K 플러스가 들어와야죠. 플러스니까 몇 개 들어와야 돼요? 2가짜리 하나 나가면 기억나시죠? 이온가스 곱하기 이온수는 이온가스 곱하기 이온수 몇 개 들어와야 돼? 그래서 여기 이온수 어떻게 되게? 증가야 이렇게 해야 돼. 알았겨?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아연이온이 녹아 들어오는데 야 Cl도 또 들어와. 당연히 여기 이온수 어떻게 되게? 증가야 이렇게 해야 돼. 이해간겨? 오케이 그렇다 하더라. 그렇게 알아두세요. 알았죠? 자, 그 밖에 다니엘 잠깐. 오,
잠깐. 화학 2가 수능을 선택을 할 때 조금 안 좋은 점이 있죠. 왜? 수능 선택자가 너무 적다. 3,000명이 안 된다 그러죠, 그죠? 화학원 뭐 10만 명이 넘는데, 그죠? 등급밖에 골치 아프죠, 그죠? 두 번째, 화학 2가 서울대 관련 애들 위주로 선택한다. 야, 이거 별도의 전쟁이죠, 그죠? 수능 등급밖에 겁나게 어렵겠죠, 그죠? 또 한 가지, 화학 2는 시중에 문제집이 별로 없다. 왜? 출판사에서 책을 안 만들어야 돈이 안 되니까. 몇 개 안 되죠, 그죠? 네, 근데 일부에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 몇 개 있어요. 그 문제집 보면은요, 요게 있어요, 요거. 이게 뭐예요? 이게 명색이 다니엘 전지가 이렇게 생긴 전지가 있어요. 자, 요거 보면은요, 여기가 지금 뭐가 있냐면은 황산 아연 수용액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 이 안에 황산 구리 수용액이 있는 거고요. 근데 얘는 이상한 용기 안에 들어있어요. 자, 이 용기를 다공성 용기라고 그래. 요 문제 풀다가 다공성 용기 보일 때가 있을 건데, LRC 염다리. 염다리와 같은 거야.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고민하지 말고. 얘는요, 여기 지금 중소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여기 황산이온 아까 많아진다 그랬죠. 그 많아지는 황산이온이 여기로 빠져나와요. 이게 이온이 이동하는 통로야, 이게. 그래서 양쪽을 전기도 중성 만들어 줄 수 있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전하의 균형을 유지시키는 그런 장치. 똑같은 거다 생각하세요. 떼는겨? 네, 염다리. 그 다음에 이번에는 기타. 저기 다니엘 전지에서 나올 수 있는 거. 자, 줄쳐. 첫 번째, 마이너스는 질량 어떻게 되겠어요? 즉 아연은요, 질량이 감소합니다. 플러스는 질량이 어떻게 되겠어요? 플러스는 질량이, 자, 구리가 빡빡빡 들러붙을 거니까 이번엔 증가하죠. 아까 볼타 전지에서는 질량 변화 없었었는데, 이해한 거요? 예, 그렇다더라. 그 다음에 반응식, 반응 써볼까요? 결국 아연이 뭐가 되는 거냐고? 아연 양이온이 되고, 구리이온이 뭐가 되는 거라고? 구리로 석출되는 거고, 아니면 결국 구리가 아연의 전자를 뜯어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연은 양이온 되고 구리는 원자가 된다. 됐냐? 반응식 쓸 수 있어야 된다. 예, 그거 알아두도록 하고요. 네, 자 그러면은 일단 중요한 두 개의 전지 얘기 다 했고, 전지 원리까지 얘기했어요. 지금까지 했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야? 누가 산화되고 누가 환원되고 누가 마이너스고 누가 플러스고 이거 판단하는 거. 아우 중요해. 알았지? 그건 화학전지 나오면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하고, 알았죠? 알아두도록 하고. 그 밖에 전지 강론. 그래서 단일 전지하고 볼타 전지 시험에 나올 만한 거 정리 잘 해두세요. 조금만 쉬었다가 해.